자,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1 미래 김성현 2과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2과 제목을 보니까 Think through the generation gap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see through 하면 through가 어디를 지나서라는 뭐다? 관통해서 지나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see through 하면 꿰뚫어 보자야. 그래서 뭘 좀 꿰뚫어 보자. 세대 차이, generation gap, 세대 차이를 좀 꿰뚫어 보자. 꿰뚫어 보자라는 것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자.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내용이겠죠.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대 구분은 참고가 될 수 있어. 뒤에 나오겠지만 X세대니 Y세대니 G세대니 이런 여러 가지 세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대 구분이 이 세대는 약간 이러한 성향을 띌 수도 있겠다라고 참고는 낼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죠? 쟤는 XS니까 무조건 저런 성격을 가졌고 저런 마인드를 가졌을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millennials가 나오네요. 따옴표가 나왔죠? 누가 한 말을 인용한 거야. 밀레니얼은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를 말해요. S가 붙었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are not getting married. 그죠? 현재 진행이죠. get married 하면 결혼하다니까. 자,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 나왔죠? 어떻게 deal with 하면 다루다, 처리하다니까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너레이션 MG.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하면 MZ 세대들을 다룰 것인가. 어디에서?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주어져. 이것들은 are some newspaper headline. 어떤 뉴스의 머릿기사들이래요. 머릿기사. 헤드라인. 자, 근데 어떤 머릿기사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동사 나오죠? 동사가 좀 길어요. 자, 어떤 머릿기사들이냐면 have been featured. feature가 특징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뭐뭇을 특종으로 삼다, 뭐뭇을 특집으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태야. 해석부터 하고요. 특종으로 삼아진 최근에 이 말이야. 최근에 특종으로 삼아진 신문 머릿기사들이다 이거야. 신문 머릿기사에 이러한 머릿기사들이 자주 등장을 했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우선 현재 완료를 썼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머릿기사에 이러한 머릿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헤드라인이 지가 특종으로 뭔가를 삼은 게 아니라 특종으로 삼아진 거니까 수동형을 썼어야 돼. 알겠죠? 하나 더. 앞에 꾸며지는 명사가 복수니까 여기 have 쓰셔야지. has been featured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featured. 그래서 최근에 특종으로 삼아진 신문 머릿기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놓쳤네요. 뭐냐면 여기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 쓴다는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대요. 이런 머릿기사들 보신 적 있나요? 헤드라인? 볼게요. 그러면서 gen은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자, MZ세대 개념은 그랬어요. It'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건 MZ세대 개념은. 그리고 병렬을 찾아야겠죠?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쉬운 병렬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그리고 MZ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여기 be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책에 적어놨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편하게 해석하면 돼요.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 해석부터 하고요. frame. 이때 frame은 만들다 또는 표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나? 야, 프레임 씌우지 마. 이런 표현 하잖아. 그래서 일단 표현하다야. 이거 왜 적고 있죠? 적혀 있는데 제가 다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다음부턴 적지 않을게요. 자,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지인데요. 이 MZ 세대 개념이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뭘 표현하냐면
세대 간의 generational 형용사입니다. 세대 간의 좀 갈등을 좀 뭐다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요즘 MZ세대 문제야, 근데 또 MZ세대 입장에서는 뭐야, 뭐 틀딱충 뭐 어찌고저찌고 하잖아. 그죠? 그런 세대 간의 뭐야,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또 병렬 나왔죠? explain 동사니까 또 누구랑 병렬이야? 여기 frame이랑 병렬이야. 또 설명하기 위해서 MZ세대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대요. 뭘 설명해? 사회적 어떠한 현상들을, 피나미는 현상이야. 현상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거야. 내용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문법 좀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be used 플러스 동사원형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be used to 다음에 이 to가 전치사 to여서요. 동명사도 올 수 있고요. to가 전치사니까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동명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면 뜻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달라요. 자, 이거는 뭐뭐 하는데 뭐하다? 익숙하다의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frame을 쓰셔야지 framing, ing 쓰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 너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동의어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적어놨어요. be used to ing랑 동의어가 be accustomed to ing가 있습니다. 얘도 엄마 하는데 익숙하다의 뜻이고요. 높아심에서 제가 지금 판서 교재 교환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 적어놔요. 뭐냐면 그냥 used가 나오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use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좀 비슷비슷하죠, 다들.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 뭐였다? 하곤 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하는데 과거에 뭐뭐 하곤 했어.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혼동어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그렇대요. MZ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다 모든 곳에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대 갈등을 좀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현상을 좀 설명하기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한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형광펜이나 빨간펜. 자, 그 다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물음표네요. Generation based approach야. 자, 볼게요. 이게 뭐냐면 세대에 의해서 기반되어진 접근법이에요. 자, 나중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세대에 의해서 기반되어진 접근법. 좀 쉽게 얘기하면 세대를 토대로 한 이러한 접근법이, 이게 무슨 말이야? MZ세대, Y세대, 무슨 세대야, 또. G세대, 부모세대, 이렇게 세대. 세대에 의해 토대되어진 접근법이 도와줄 수 있나요? 무엇을? 목적어 필요한데 갑자기 동사원형이 나왔죠? 이건 원래 투부정사였어요. to solve를 써도 됩니다. help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일 경우 to를 빼도 돼요. 빼도 되고 써도 되고, 해결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쭉 도움이 될까요? 라고 조금 물음표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이 세대를 토대로 한 접근법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 지문이. 알겠죠? 자, 조심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해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내신이지만 봐봐. 명사가 나오고 하이픈이 나온 다음에 ed가 나오고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명사 있죠? 이 명사를 과거분사 뒤로 보내요. 그리고 대신 by 명사를 써요. 이렇게 by 명사.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시작. 여기다 by generation. 세대에 의해서 토대되어진 접근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력을 늘려야지. 단순하게 암기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요렇게 꾸며주는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서술형 대비해 주세요. 자, 의문문이거든요. 의문문. 그러면서 의문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잘 보세요. 선생님 본 수업 시간에 WH 문두 법칙을 잘 활용하고 이해한 친구라면 이거 생소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to가 전치사야.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인데 이 what은 이 extent를 꾸며주는 명사야. 즉 what 자체는 뭘로 쓰였어? extent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하지만 요게 하나의 덩어리죠.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 얘가 하나의 덩어리야. 자,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 했어? 모든 WH는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뒤로 쑥 앞으로 쑥 하고 뭐 한 거야? 보낸 게 WH 문두 법칙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때 what을 무슨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세대 꼬리표라는 건 차후에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뭐 MZ세대 이런 것들 맞죠? 또 밀레니얼 세대 맞죠? 이런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세대 꼬리표가 레벨은 꼬리표야 정할 수 있을까요? 규정할 수 있을까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또는 자 예측할 수 있을까요? 병렬을 저지하겠죠. 동사니까 Y, X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세대 꼬리표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를? 우리의 행동을 말이죠.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세대 꼬리표가 뭐하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야. 결론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내용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미리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 문장은 통으로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병렬 구조 이룬다는 거, 그리고 define의 목적으로 의문사절 왔다는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두시고 한 번 더 하고 다음 질문 갈게요. 자, 무슨 정도, 즉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세대 꼬리표들이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를? 우리의 행동을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서 소 제목이 나옵니다. 소 제목 볼까요? How our generation classified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대들은 분류되어지나요? classify은 뭐야? 분류하다죠. 어떻게 세대들이 분류될까요? 자, 첫 번째는 세대들이 분류되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이런 소 제목도 가끔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내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아니면 제목 문제로도 가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밑에 질문 주고 제목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 사회과학자들은 classify 뭐 한대요? 분류한대요. 뭐를? 세대들을 분류를 하는데, 자, based on 하면 뭐뭇을 토대로 해서 라는 뜻이죠. 뭐뭇을 토대로 해서. 사회과학자는 뭘 토대로 해서 세대들을 분류하냐면요. 한 개인의 출생년, 우리말로 하면 출생연도죠. 한 개인의 출생연대를 토대로 해서 세대를 분류합니다. 즉 언제 태어났냐를 토대로 해서 세대를 뭔데 구별을 한대요. 자, 그러면서 자, the four most 블라블라블라 네 개의 가장 최근에 세대들은 4개의 세대들이 있어. 잘 봐, 이제. 첫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X세대, 제너레이션 X세대. 그 다음에 뭐야? 제너레이션 Y세대. 이 Y세대를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G세대. 맞죠? G세대. 우린 Z세대라고 했거든요. 옛날 어른 Z세대.
G세대. 이렇게 총 몇 개? 4개가 있다. 세대가. 베이비 부머, X세대, Y세대, G세대. 이렇게 총 4개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각각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야. 병렬 잘 보시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바로 나오죠?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요, 이 말이야. 세대는 이름 지어졌다 이거야. So,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즉, 베이비 부머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이유까지 나옵니다. 잠깐만요. name이 동사로 쓰이면 이름 지어 주다의 뜻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단어장에 안 실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름, 왜 안 실어놨죠? 아이고야. 이름, 지어주다. 자, 이름 지어주다의 뜻이야. 수동태로 쓰였고요. 베이비 부머들은 그렇게 이름 지어졌는데, 왜냐하면, 출생 레이트가 비율이야, 비율. 알겠습니까? 출생 비율, 즉, 출생률이야, 출생률. 출생률이 was significantly higher. 상당히 더 높았다. 이거 출생률이 높았대. 할 때, 그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률이요. 상당히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 그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른 것 뿐입니다. 이해됐죠? 문법적으로는 여기 수동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베이비 부머들이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름 지어진 대상이니까 수동태 써야 된다는 거야.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나요?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 세대인가요? 예, 저도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몇 년도에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지는. 자, 그러나 since는 이때 뭐뭐 때문에요. 접속사로 쓰였죠?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experienced,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극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기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부사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대가 달랐다는 소리야. 연도가 달랐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분류, 어떤 분류야? 베이비 부머에 대한,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분류가 다르다. differ는 동사로 쓰이면 다르다죠. 그에 따라. accordingly는 그에 따라 좀 다르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출생률이 높았던 시대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랑 미국에서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해되시는가요? 됐죠? 문법적으로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베이비 부머들은요,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이야? 뭐는 과거 분사죠, 여러분들. bear.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나타의 뜻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그거의 과거 분사야. 근데 우리는 그냥 born을 태어난이란 형용사로 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태어난 사람이야. between A and B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거야. 그러나 한국에서는요, 베이비 부머들은 이때
도지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지 자체가 사람들의 뜻이에요. 자, 한국에서 베이비 부모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줄이 바뀌었네요. 태어난 사람들이야.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자, 이건 뭘 의미해? 미국은 1946년과 64년에 출생률이 엄청 높았나 봐요. 그에 반해 한국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률이 엄청 높았다는 얘기겠죠. 됐죠? 자, 문법적으로 여기 본 형태도 좀 중요하지만 굳이 여기에 이제 생략된 걸 써라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분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에는요, 선생님들이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복수니까 were, 과거니까 was 써야겠죠. who were. 저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who were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 선생님 아버지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였네요. 인지 알았네, 저도. 정확한 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뭐야? X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를 거야, X세대. 전 알죠. 예. 자, 어쨌든, 괜히 틀딱충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젠 X세대야. 1965년에서 1980,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날게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1978년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얘기하니까 슬프네요. 어쨌든 X세대는요, earn은 얻다야. 얻다 또는 획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얻다, 획득하다. 얻었대요. 그것의 이름을 얻었대요. X세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로부터 그것의 이름을 얻었냐? 제목으로부터. 책 제목으로부터 이름을 얻었대요. X세대라는 이름을.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쓰여진 책이야. 누구에 의해서? 더글라스 쿡랜드라는 분, 더글라스 쿡랜드라는 분에 의해 쓰여진 책. 몇 년도에? 1991년도에 더글라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 제목에서 이 X세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대요. 됐죠? 책 제목이 뭐였길래? 제가 알기로는 뒤에 책 제목이 안 나와요. 책 제목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이치는 뭘 가르쳐요? 그것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죠. X세대. 맞죠? dear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책인데 책이 쓴 거니 쓰여진 거니. 그렇죠. 쓰여진 거니까 여기다가 writing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 두시고. 알겠죠? 어쨌든 X세대라는 이 이름은 이분에 의해서 쓰여진 책 제목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대요. 자, 그럼 X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ccording to the book, 그 책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뭐야? 앞에서 말했던 더글라스라는 분이 쓰신 책을 말하겠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20가 아니라 20쓰니까 20대입니다. 20대 사람들. In that era, 그 시대에, era는 시대야. LI, 그 era가 아니야. 자, 그 시대에 20대인 사람들, 즉 X 세대에 이때 that era는 잠시만요. 요 정도를 말하겠네요. 이 책이 1991년에 쓰여졌으니까 1991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즉 1991년 당시에 20대인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뭐였다? 가졌대요. 뭐를? 릴렉스트야. 병렬이죠. 편안한. 그리고 레이백가 뭐야? 느긋한. 태평스러운 이런 말이야.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뭐야? 삶의 스타일을 뭐였대? 가졌대. 그래서 막
X세대가 좀 그 당시에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막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막 뭔가를 얻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런 스타일이 약간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좀 문제로 이슈화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지금 MZ세대가 약간 이슈화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 X세대들도 조금 이슈화 됐었어요. 예,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좀 불만족스러웠고 못마땅했거든. 왜? 편안하고 너무 태평스럽고 느긋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뭐 있었죠? 자, 첫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였고요. X세대였고요. 그 다음이 뭐였었죠? Y세대였죠? 밀레니얼 세대. 맞지? 자, 다음 세대들. 이번에는 콤마가 찍혔네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좀 뒤로 미룰게요. 해석부터 하고요. 똑같은 거야. 다음 세대, following generation. 어떤 다음 세대야? 태어난. after generation X니까 똑같아.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 X세대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요, 나중에, 동사입니다. 불려집니다. 뭐라고? Y세대라고 뭐야? 불려집니다. 1981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세대를 Y세대라고 뭐하다? 불려진대요. 그리고 G세대. G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 Z세대라고 했어요. Z세대라고 불려졌습니다. 병렬이야. 여기가 X, 여기가 Y.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여기도 who, wer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하려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상하게 어디만 좀 공부를 하고 있냐.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좀, 공감을 하시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건데, 공감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배울 때에는 뭐 계속적 용법이니 콤마가 없으면 뭐 제한적 용법이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 영어에서요, 영어는 명사 뒤가 형용사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명사 뒤에 왔으니까 형용사로 보는 거잖아. 여러분 죄송해요. 얘만 콤마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모든 것 앞에는 콤마를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만 찍을 수 있는 것처럼 교재에 좀 편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 생각이니까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다음 세대들, X세대 다음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뭐였냐면 나중에 불려졌대. Y세대 그리고 Z세대라고, G세대라고 뭐였다? 불려졌습니다. 여기 태 조심해 주시고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진 거예요. 가끔 선생님 이거 콜 아니에요? 능동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저 배웠는데요. 만약에 동사가 능동인지 뭐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할 때 뒤에 명사가 나오면 능동이고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수동이에요 라고 배웠는데 여기 명사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 하셨어요. 근데 50%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꼭 수동태라고 해서요 뒤에 명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5형식이나 4형식 수동태에서는 수동태가 되더라도 명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5형식 수동태야. 콜이 5형식 동사로 쓰여서.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진 거겠죠. 불려지는 대상이니까 수동태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 members. 어떤 멤버야? 자, Y세대 멤버들은요, 또한 또 수동태죠. 불려집니다. 뭐라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려져요. Y세대들이.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맞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즉 Y세대들이야, 뭐였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되었기 때문에 뭐야?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뭐와 함께? 시작과 함께. 뭐의 시작이냐면, New Millennium. 밀레니엄은 천년이잖아. 새천년이죠. 새천년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죠. 연도에서 처음 천년이 있을 거 아니야. 천년. 맞죠? 그 다음에 새천년은 몇 년이겠어? 그렇죠. 2000년이죠. 2000년. 맞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 말이야. 2000년도에 이 Y세대들이 뭐였다? 2000년대 시작에 이 Y세대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2000년도에 살았던 성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Y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태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듯이 출생 연도는 어떻게 이제 분류하냐라는 내용이었고 총 4개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출생 연도에 따라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본문 강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복습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